여기가 이제 물레동 그 물레공원인데 여기가 육관구 사령부가 있던 곳입니다. 육관구라는 게 서울 근교를 이제 관할하는데 거기 박정희가 육관구 사령관을 지내다가 이제 저 2군 부사령관으로 내려가 있었을 때 쿠데타를 했는데 자기가 근무했었던 육관구 사령부가 그 5.16의 지휘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박정희 동상을 세워놓고 이 동상에 누가 페인트를 뿌리고 이제 뭐 했었던 5.16의 발상지라는 곳인데 여기가 과연 기념할 곳인가? 세상에 반란을 기념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엄령 2호는 금융기관을 동결한다. 이것도 재밌는 사진인데 이게 누구냐면은 임재범과 손지창의 아버지예요. 임택근. 그 당시에 유명한 아나운서였는데 저하고도 뭐가 된대요.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할머니 쪽에 뭐가 그 친척 그러니까 뭐 성씨가 아주 복잡하게 얽혔지만 뭐가 되는 사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임택근이 MBC 아나운서로 뭘 중계 방송을 했냐면은 육사 생도들의 시위예요. 육사 생도가 혁명을 지지하는 시위를 했는데 그걸 중계 방송해 갖고 이제 그 군사정권에 잘 보였죠. 육사생도들이 혁명을 지지하는 시위. 그걸 이제 딱 박정희가 하고 장도영이 나와서 으아 웃으면서 이제 받게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 시위가 갖고 있는 의미는 5.16이 완전히 성공했다라는 걸 내외에 과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육사교장 강영훈은 이 5.16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가 이제 연금이 되고, 이 육사 시위를 부추긴 사람 중에 하나가 전두환이죠. 그래서 전두환이가 이제 일찍이 정치군인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5.16 후에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자들이 물론 헌법을 파괴했으니까 헌법 지킬 마음도 없었지만, 이때는 또 몰랐대. 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자료를 찾아서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으면은 그 장관 국무위원을 할 수가 없게 헌법이 돼 있어요. 근데 뭐 5.16이라는 게 헌법 자체를 부인한 거였으니까 이 현역 군인들을 다 그 장관으로 앉혔죠. 여기 나이 많은 사람 이분은 당시에 예비역이었던 김홍일 장군, 그 광복군 출신, 외무장관, 내무장관, 한신 등등이 이제 쫙 그 군인으로서 장관에 임명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만든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앞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진 그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5.16 그 시내 탱크 배치하고 병력들이 이렇게 시위하고 요거는 1년 지난 다음에 5.16 군사혁명 기념탑. 이거 어디 세웠더라? 지금은 없어졌죠.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만들고 국가재건 그 최고회의. 재건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재건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었고. 네.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래서 이제 근데 최고회의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잖아요. 그래서 최고회의의 명칭이 그렇다. 이거 빨갱이 조직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수립하였었던 게 혁명검찰부 혁명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고, 혁명검찰부의 이제 부장으로 그 박창암이가 활동을 했었고, 5.16을 일으킨 그 주역들이 6.4 5기, 6.4 8기, 해병대 공수부대, 그리고 포병. 포병은 박정희가 포병 출신이니까. 6.4 5기는 박정희가 6.4 생도대장을 할 때 박정희 밑에서 생도로 있었던 게 6.4 5기예요. 그래서 박정희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8기는 김종필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해병대는 박정희의 만군 선배였던 김동하, 후배였던 김윤근 등등이 있었고, 공수부대 또 이제 차지철 박정규 통해서 공수부대 동원을 했었죠. 해병대에는 여기 김동하, 김윤근 둘 다 함경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정근, 나중에 국세청장 지낸 사람, 해병대 대표적이고, 이게 648기인데 648기가 이렇게 많아요. 1000명쯤 되는데, 태능밀타 되는데, 한 3분의 1 이상이 한국전쟁 때 죽습니다. 그 총에, 그 한국전쟁 때
쌩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소위 하면서 날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들이 전쟁을 그 수행할 때 소대장인데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을 서야 하는 위치다 보니까 좌격병들이 소위들 그 제일 많이 쏴서 죽여서 소위들이 제일 많이 죽었는데 윗사팔기들이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한 3분의 1쯤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 이제 하는데 김종필, 김형욱, 그 다음에 길재호, 홍정철. 그래서 김홍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종필의 측근이 김홍길 그렇게 됐었는데 이 김형욱이는 김종필 파에서 중앙정보부장을 시켰는데 김종필을 배신하고 반 김종필 파에 이제 선두가 됐고 그거는 아마 박정희의 용인술이었다고 생각해요. 박정희가 와서 살살 꼬드겨서 김종필이가 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김종필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갈라쳐서 이제 팔기의 힘을 빼놓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5기의 중심 인물은 김재춘이었고요. 김재춘도 잠시 중앙정보부장을 했다가 이제 좀 밀려나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인터넷에 누가 어떤 분이 5.16 군사구태타 국가반란세력 목록이라고 해서 쫙 저 사람들을 써놨는데, 우리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에서 선정한 걸 갖고 자료조사에 만드셨는데,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우리 이제 이런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이제 한 명 한 명 설명하는 거는 오늘 이제 생략을 했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님이라고 만군 출신으로 박정희하고 동기인데, 이 사람은 5.16을 반대했었죠. 일군 사령관. 그 당시에 육군 중장으로 박정희 동기지만 계급은 높았었고, 실제 야전 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5.16을 반대했었으면은, 5.16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반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하들이 다 돌았기 때문에 실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한님도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를 좀 우습게 봤던 사람이죠. 군대에서 박정희보다 자기가 더 잘 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으니까 또 박정희는 좌익 경력이 핸디캡인데 나는 좌익 안 했어.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그러니까 그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박정희한테 깨갱하게 되고 구속이 듣다가 풀려나서 박정희가 나중에 우선 수산공사 사장인가를 하다가 건설부 장관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제 다들 박정희한테 깨갱한 사람은 반대했던 사람들은 깨갱하고 나면은 좋은 자리를 주고 박정희가 신세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감옥 보냈어요. 감옥 한번 오래 살리지는 않았지만 감옥 구경을 시켰습니다. 이제 5.16이 터졌을 때 장준하 선생도 5.16이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장준하 평가할 때 늘 나오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장준하가 왜 5.16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까에 장도영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 않나. 장도영이 같은 평안도 같은 장씨인데다가 학병 탈출 동기거든요. 물론 학병 탈출했을 때 장준하 선생의 수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장도영이라고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상한 놈이 있었다라고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러니까 학병 탈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탈출한 거 아니야. 일본 놈들 밑에서. 그런데 그러면은 다 고귀하고 개간한 사람일 것 같은데 보니까 온갖 잡놈들이 다 있더라. 저게 어떻게 탈출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욕심도 많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이제 해서 꽤 나쁘게 써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도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6이 넘었을 때 장도영에 대한 기대 그런 것 때문에 지지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준하 선생님 원래 극우파니까 이제 그런 발상 때문일 수도 있고 5.16을 이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거 그다음에 민족주의적인 군사혁명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좋게 봤었던 것 같아요. 자, 5.16이란 게 뭐냐? 저는 5.16에서 핵심 주체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요. 요 진짜 핵심이거든요. 한국전쟁 직전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했던 정보장교들이 일으킨 군사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5기도 있고 8기도 있고 뭐 못도 있고 못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 그 가장 핵심적인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거. 박정희하고 김종필이 만난 게 육군본부 정보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카 사이도 삼고 그렇게 되고 5.16 때 그 박정희 바로 옆을 지켰고 경호실장으로 있었던 박종규, 그 다음에 또 장도영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 장교들의 거의 대다수는 중앙정보부의 핵심 창설 요원으로 들어갑니다. 유양수라는 사람은 박정희보다 나이는 어른데 어떤 관운이 좋아서 상관으로 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고회의에서 굉장히 실세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했었다. 그래서 5.16으로 만들어지는 기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앙정보부입니다. 중앙정보부 역사도 제가 한번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국정원 과거사위원을 했는데 그 보고서를 쓸 때 정말 꼭 써야 하는데 못 썼습니다. 진짜로 제가 쓰러졌어요. 과로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리고 한번 쓰러졌더니 완전히 맛이 가갖고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책상 나와서 앉아서 인터넷 서핑 정도만 하지 하루에 50매씩 썼거든요. 근데 하루에 교정 5매를 못 보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줄 계속 읽고 있어. 안 되겠다 하고,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고 인터넷 서핑만 이제 그래도 사무실로 나가 앉아 있어야 하니까 이제 뭐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바람에 못 쓴 게 보고서 딴 거 계획한 것들은 그래도 되게 하여튼 뭐 급하게들 썼는데 중앙정보부의 역사를 한 200매에서 300매로 정리하는 거 마지막 일주일 정도를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과거사위를 끝내고 나온 게 2007년이니까 벌써 12년이 됐죠. 12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 썼는데 언젠가 한번은 쓰거나 못 쓰면은 유튜브 방송으로라도 중앙정보부 역사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중앙정보부를 설치했는데 재밌는 게 검사 지휘도 받지 않아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중앙정보부는 아예 그러니까 정부 위의 정부, 국가 위의 국가예요. 중앙정보부 자체가 그런 기구인데 정말 재밌는 말이 뭐냐면 김종필이요. 5.16을 실제 디자인한 게 김종필이죠. 그런데 김종필이가 최고위원이 아니에요. 당신은 왜 최고위원 한다고 썼더니 씨 웃으면서 김종필이 하는 얘기가 나 최고위원 하려고 내가 혁명했냐? 중앙정보부장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김종필의 머릿속에 중앙정보부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에 대한 구상이 그 5.16을 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최고 결정기구 명칭은 최고회의지만 진짜 최고 권력기관은 중앙정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위원회는 핫빠지고 중앙정보부가 모든 실권을 갖고서 독주해 나가는. 그래서 5기가 장도영이가 이렇게 하려다가 장도영 그냥 한 칼에 김종필이가 정리해버리고 박정희는 장도영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장도영을 치기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알아서 쓱 정리해놓고 나 잘했지. 박정희도 씨 수고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고. 그랬더니 이제 그 김종필이가 독주를 하니까 김종필이 생각에는 자기가 박정희를 안 친 거예요. 최남천을. 혁명은 자기가 한 거예요. 박정희가 한 게 아니고 김종필이 생각에는. 그 초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이렇게 딱 잡고 나서 장도영이도 제끼고 이제 자기가 실권을 장악하고 최고회의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자기가 김종필을 부리게 되는 거죠. 부리려고 하고. 그게 갈등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5기는 5기대로 8기하고 갈등을 벌리고 8기 내부에서는 또 갈등을 벌리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딱 봐서 김종필한테 힘이 안 가게 반김 세력들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토막을 내고 그 김종필 세력을 해체하고 이제 그렇게 가고 미국은 미국대로 김종필을 의심을 해요. 저거 빨갱이다 이거예요. 박정희 빨갱이였던 건 오케이 해줬어요. 왜? 저거는 완전히 전향을 했으니까. 근데 김종필 빨갱이는 그 김종필 빨갱이 얘기는 언제 한번 따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냐면은 그 표현에 뭐라고 나오냐면 슬리퍼라고 나와요.
동면 중이다 이거야. 언제 잠에서 깨어날지 모른다. 저거는 옛날에 빨갱이였는데 피신을 하느라고 군대에 갔다가 어영부영 어떻게 해서 장교가 됐는데 그 분단이 되고 전쟁이 되니까 슬그머니 말을 갈아타서 우익이 됐는데 숙군 때 걸리지 않고 살아남은 좌익 출신 군 장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의심하는 그 보고서가 그 군사정권 내 공산주의자들에 관한 테이제라는 아주 유명한 보고서가 있는데 일부는 박정희 얘기고 2부가 거의 대부분이 김종필 얘기예요. 끝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종필이가 바로 이 중앙정보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보부법. 중앙정보부 창설 기념일 날 못할 것 같네요. 6월 항쟁을 해야겠죠. 6월 10일입니다. 우리 60 만세 운동이 일제시대 때 있고 그 다음에 87년도에 6월 항쟁이 있지만 그 사이에 1961년도에 중앙정보부 창설 기념일이 6월 10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김종필인데 김종필이가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한 일이 뭐냐. 장도영 잡아들입니다. 장도영뿐만이 아니에요. 이 혁명 같이 했던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데 장도영이 이렇게 기세등등하다가 이렇게 끌려가죠.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장도영 잡아가는. 이게 노태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군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도영이는 처음에는 사형까지 선고받았어요. 이회영이라는 그 대령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무기로 감형되고 석방되고 했었습니다. 박치옥, 문재준 이런 사람들이 6.4.5기의 대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월 달에 벌써 그 처벌이니까 장도영 잡아가는 게 불과 2달 만에 5기 핵심이었던 그 문재준과 박치옥 공수부대를 이끌고 들어왔고 포병단을 이끌고 들어왔던 사람들을 처벌이죠. 이제. 그래서 군부내 반혁명 사건으로 이제 하고 또 이건 다른 사건. 박임항, 이규광 사건인데 이규광은 누구냐면은 이순자의 처삼촌이에요. 장영자 사건 때 구속되는 그 이규광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그 얘기했었던 박창암. 그러니까 혁명검찰부장으로 세도가 막강했는데 사람들 다 잡아들이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잡혀들어온 거죠. 그리고 여기 김동하도 있었고 김동하는 만군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함경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라스카 토벌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함경도를 그 당시에 알라스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군부 내에서 함경도계가 칼을 맞고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영남 군벌들이 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반혁명 사건에 이건 장면이 잡혀들어온 이주당 사건이라는 사건 재판이고요. 이게 김동하고 이게 박창암이에요. 박창암은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왔네요. 수업 시간에 뭘로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그 대학원 수업에서는 환단고기식의 역사인식을 얘기했는데 그 역사인식 그런 유의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보이냐면 박창암이가 만든 자유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 발행인인데 박창암이 자유하는 것을 도와준답시고 군대에다가 자유를 많이 넣어줬어요. 그래서 군대에 이상한 책 읽고 그 이상한 역사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đoàn 초기에 또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환단고기가 퍼져나가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박정희가 잡아놓던 사람들 풀어주는 장면인데 박치옥이 문재준이 석방돼요. 6.4.5기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이제 그 초기에 송찬호, 김재명, 5.16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박정희한테 이제 밑배면은 다 이렇게 감옥 구경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송유찬도 내각 수반을 했었는데 또 이제 구속되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 공화당을 갈까? 공화당이 근데 김종필 당이 돼버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을 버리고 딴 당을 만들려고 범국민정당이라고 해서 범탕이라고 불렸던 그걸 만들려고 김지춘 인식해서 다시 만들려고 하다가 범탕을 갈까 여길 갈까 저길 갈까 박정희도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공화당을 타게 되죠. 김종필을 외국에 내보내고 공화당을 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렇게 되니까 범탕은 이제 박정희가 자기네 대장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였었다가 이게 이제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그랬더니 대신 영입을 한 게 송유찬이를 영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어쭈구리 하고서 송유찬을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송유찬도 박정희가 빨갱이로 몰렸을 때 도와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박정희가 그 박정희 얘기할 때 좀 했지만 살모사적인 경우.